레고랜드가 지금 들어간다. 사실은 이거는 사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 부분들이 춘천에 레고랜드가 들어간다. 혹시 자녀가 있으면은 더더욱 관심을 가질만 하죠. 한 12살 자녀까지는 가서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공간이 그 레고랜드거든요. 이 부분들이. 그 레고랜드가 대한민국에 지금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10번째로 들어오게 됩니다. 사실 레고랜드 얘기가 나온 게 2000년대 초반부터 얘기 나왔었어요. 2000년도 초반부터 얘기 나오면서 사실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 나온 게 2010년도쯤에서 레고랜드를 춘천에다가 넣자. 이런 얘기가 계속 이제 투자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또 중간에 자꾸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늦어진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유물이 나왔어요. 고대 선사 유적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물이 나오면서 어떻습니까? 시민단체, 환경단체 어떻습니까? 역사학자 막 반대가 심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습니까? 이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엄청나게 논란이 많은 과정 속에서 어떻습니까? 강원도의 추진력으로 강원도지사의 추진력으로 이 레고랜드가 어떻습니까? 6월 말에 드디어 어떻습니까? 이제는 완공을 하게 됩니다. 이번 달 6월이죠. 이번 달 말에 이제 완공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기간 동안 내년에 한 3월 달이나 5월 달 중으로 해서 개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시험 운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놀이기구라든지 그 다음에 직원도 세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티켓도 판매해야죠. 근데 그 과정을 이제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좀 완벽하게 이제 세팅하는 기간이 지금 기다려지고 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레고랜드가 중도섬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주변에 미치는, 그러니까 춘천에 미치는 영향력은 클까요? 안 클까요? 큽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있는,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지금 다른 나라에 레고랜드가 들어가 있는 지역 있죠? 그 지역을 본다 하더라도 그 지역의 중심 도시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 레고랜드가 들어가는 춘천이 바로 지역 중심 지역으로 발돋움하고 그리고 레고랜드하고 유관된 산업들이 발전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레고랜드는 어떻습니까? 어린이하고 관련된 얘기죠. 그러니까 어린이하고 관련된 산업들이 어떻습니까? 이 춘천에 이쪽 도심권 주변으로 해서는 많은 산업들이 유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 엊그저께인가 얘기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바이오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이 바이오 산업도 어떻습니까? 춘천에 엄청나게 유치될 가능성이 높다.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바이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어린이와 관련된 산업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요즘에 뭐 인공태양 얘기도 나왔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디지털. 이런 쪽에 관련된 산업들도 엄청나게 유치가 될 거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엄청나게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파트를 그렇게 많이 분양을 하는 거야. 건설사들이 다 이유가 있어서 분양하겠죠. 그죠? 그래서 아파트가 분양이 되면 어떻습니까?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어떤 상권도 만들어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땅을 필요로 해요? 안 필요로 해요? 당연히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근데 땅을 활용하는데 어디부터 활용할까요? 도심권 내에 개발되지 않은 땅도 있죠. 이런 땅들부터 개발이 될 수밖에 없죠. 생각해보세요. 서울 개발될 때 어디부터 개발돼요? 도심권부터 개발되는 거야. 도심권부터. 그러면서 외곽으로 퍼지잖아요. 외곽으로. 그러면 도심권에 있는 주거지역에 대한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까 안 높아질까요? 당연히 높아지는 겁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현재 전답으로 쓰고는 있지만 도시지역,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으로 찍혀져 있는 땅들은 앞으로 향후에 다 건축물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아파트가 들어가거나 상권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수도권 배후 최고 관광지 부상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언제? 야, 드디어 6월 말에 준공합니다. 그 기대 효과 한번 볼까요? 국내외 자녀 동반 관광객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될 겁니다. 여기는 어떻습니까? 자녀들하고 부모님들이 같이 오죠. 그러니까 한 자녀가 어떻습니까? 레고랜드를 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레고랜드를 가려고 하면 어떤 부모들이 동반을 해야 하네요? 가족 단위로 움직이는 겁니다. 애 하나 때문에 4-5명의 가족이 움직이는 거야.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관광객의 유입 효과가 커요? 안 커요? 그래서 큰 거예요. 그래서 큰 겁니다. 가족 단위로 많이 들어올 겁니다. 가족 단위로. 그래서 연간 최소 200만 명 정도의 방문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춘천 같은 경우는 지금 1000만이 넘어가거든요. 1년에 관광객이 1000만이 넘어가는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효과가 발생하는 게 200만 명 정도가 더 늘어난다. 더 상승 효과가 발생을 하고요. 이 부분들이. 그러면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인구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교통대책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사람은 많이 늘어나는데 교통이 없어. 그러면 맨날 혼잡해서 어떻게 누가 갑니까? 이분들이.
처음에 한번 가다가 4-5시간씩 걸린다 그러면 가겠어요, 여기서?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교통대책을 세워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이동할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한 게 서울 양양고속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지금 이거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이미 들어와 있고요. 지금 얘기하는 게 제2경춘국도죠.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사실은. 제2경춘국도가. 이게 경춘국도가 뚫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기 남양주에서 바로 다이렉트예요. 다이렉트. 한 20분 정도가 단축이 돼요. 현재 지금 가면 지금 차 안 막힐 때 가면 1시간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1시간 10분 정도 걸리는데 요게 경춘국도가 뚫리게 되면 한 4-50분 정도. 그러니까 바야흐로 춘천은 어떻습니까? 수도권화가 되는 거야.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 경춘국도가 빨리 지금 시급하다.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서울 춘천까지 가는 고속철도 있죠? 고속철도. 이게 지금 춘천에서 속초까지 가는 고속철도가 올 하반기에 이제는 이제 착공을 합니다. 이분들이.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이제는 개통을 하게 되면 이제는 서울에서 춘천까지 이제 고속철 타고 가는 시대. 이제 엄청나게 몇십 분이면 가는 거야. 고속철 타고 가는 거니까. 이분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요거 서면대교 있잖아요. 춘천대교와 더불어서 지금 현재 레고랜드가 있는데 레고랜드 춘천 역사를 끼고 여기가 섬이잖아요. 섬을 끼고 여기 춘천 역사가 있는데 춘천 역사에서 어떻습니까? 레고랜드 중도선까지 가는 현재 어떻습니까? 이게 개통이 됐잖아요. 이게 지금 개통이 됐는데 이게 바로 춘천대교라고 하는 거야. 춘천대교. 이제 춘천대교가 됐는데 어떻습니까? 여기가 제2경춘국도가 이쪽에서 오거든요. 그럼 제2경춘국도에서 레고랜드를 들어가려면 요렇게 다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바로 여기서 어떻습니까? 여기 다리가 놓이는데 이 다리가 바로 이제는 서면대교. 서면대교가 지금 어떻습니까? 빨리 추진이 돼야 된다. 이 부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통대책이 앞으로 생길 거고, 자, 레고랜드 같은 경우는 사실 추진 일정을 보게 되면 2010년도 8월 5일날 영국 멀린사로부터 직접 투자 확약서를 제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드디어 2021년도 6월 말에 테마파크가 준공할 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7월 달에는 레고랜드 테마파크 티켓 판매를 벌써 시작한다 그래요. 이분들이. 그 다음에 1월 달에는 하중도 관광지 기반시설공사 준공을 하고 드디어 2022년도 상반기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를 개장을 한다. 그게 내년에 한 3월에서 한 5월 달 정도에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은 위치 하중도 일대 91만 6,789 평방미터. 그쵸? 대략 한 28만 평 정도 돼요. 28만 평 정도 규모의 레고랜드가 들어오는데 1단계, 2단계 사업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어떻습니까? 멀린사가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 테마파크로는 어떻습니까? 미니랜드, 브릭토피아, 닌자고 월드, 레고시티, 레고 파이러츠, 레고 캐슬, 레고 호텔까지 들어오게 되는 거야.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애기도 한번 데려가야 되겠네요. 내년에 가면 이분들이. 그래서 레고 호텔에서 하루 숙박하고 이분들이. 그래서 레고랜드에서 한번 놀고 이분들이. 그래서 춘천 주변을 한 바퀴 투어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가정이 이제 내년에는 이제 드디어 레고랜드의 개장으로 이제 할 수 있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관광시설로 보게 되면 북학 테마파크, 세계 문화 테마 카페타운, 판매시설, 상가, 호텔 들어오고요. 그다음 주변 시설에는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가 들어온다.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번에 지금 들어가기로 확정을 했는데 컨벤션 센터가 들어온다. 컨벤션 센터. 아무데나 컨벤션 센터 들어가지 않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국제 컨벤션 센터가 들어갈 정도라고 하면은 엄청난 미래 가치가 부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다 이제는 박물관까지 들어올 수밖에 없죠. 레고랜드는 어떻습니까? 선사 유적지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어떻습니까? 유적물을 갖다가 박물관을 전시해야죠. 이분들이. 그래서 박물관까지 들어오게 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이제 준공을 이제 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10번째, 동아시아권에서는 2번째 호수의 테마파크는 세계 최초 호수 우회 테마파크. 이거는 최초야, 최초. 우리나라에. 자랑거리죠, 그죠? 육지에 있거나 그런데 이거는 이제 호수 위에 있는 거야. 호수 위에 이 레고랜드가 들어가 있는 거는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자랑할 게 많네요, 그죠?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게 레고랜드가 들어오면 이제 아이들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레고랜드 측에서 어떻습니까? 이쪽 이런 얘기도 있다 하더라고요. 레고랜드 측에서 서면 일대라든지 이런 데다가 공장을 만들겠다. 왜냐하면 아이들과 연계된 거 있잖아요.
연계된 어떤 산업들을 이제 유치하고 또 레고랜드에 또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물들 있잖아요. 시설물들을 또 만들 수 있는 공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어떻습니까? 생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분들 어쨌든 간에 다양한 연계 사업이 발굴될 가능성이 높다. 다양한 연계. 그럼 뭐니까 아이들하고 관련된 거. 그다음에 레고랜드하고 관련된 산업들 있죠.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연계 사업이 이제는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게 어디냐면 춘천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맞죠? 그래서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들어서는 하중도에 별도의 테마 시설을 조성하고 섬에서 발견된 대규모 천사유적지와 유물을 관람할 수 있는 유적공원, 유물 전시관이 조성이 됩니다. 강원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 고급형 로텔, 대단히 휴양 리조트가 건립될 것으로 되어 있다. 이분들이.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지금 춘천은 또 뭐가 있냐면 사막산 케이블카. 사막산 케이블카가 왜 이래? 사막산 케이블카가 올해 이제는 그 추석 때 있잖아요. 추석 때 개장을 하죠. 이 부분들이. 그래서 사막산 케이블카도 여기가 개장이 되면 한 150만 명 정도, 130에서 150만 명 정도 지금 현재 케이블카 이용하는 관광객도 엄청나게 많다 그래요. 이분들이. 그래서 130에서 150만 또 레고랜드를 통해서 200만. 그러니까 춘천은 요거만 어떻습니까?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면 한 진짜 1,500만 도시 관광 인구 유입 효과가 1,500만 도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거죠. 맞죠? 그죠? 분들이 레고랜드 초입에 춘천역 주변 캠프페이지 터를 활용한 넓은 수목원도 조성할 예정이고 서면대교 추진 및 서면 애니메이션 박물관과 연결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보시면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또 뭐냐면 어린이로 특화된 도시 이미지를 통한 산업화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기업의 형태가 또 탄생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레고랜드를 통해서 어린이하고 관련된 산업들 그 와중에서 어떻습니까? 스마트 토이라고 있어요. 스마트 토이 있잖아요. 이제는 장난감도 예전처럼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스마트한 장난감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서 어떻습니까? 디지털과 연계된 장난감 이런 것들이 이제는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왕구 장난감 관련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고요. 디지털 코딩, 증강현실, AR, 가상현실, VR 산업까지도 창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레고와 연계한 창작 스톱모션 연구와 고급형 완구 및 첨단 완구 디지털 산업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 이분들이. 그래서 여기서 보면 스마트 토이라는 게 있어요. 스마트 토이. 그러면 스마트 토이가 뭐냐? 전통 완구에 그냥 일반 인형에 뭘 집어넣냐면 인공지능을 집어넣는 거야. 인공지능을. 혼자 말하고 혼자 어떻습니까? 이제 인형하고 노는 거야 이제는. 인형하고 서로 말하고. 이분들이.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을 적용합니다. IoT. 이분들 핸드폰하고 연결시키고 인형하고 정보통신을 접목한 신제품으로 최근 비대면 교육 환경이 보편화됨에 따라 차세대 장난감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장난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장들이 어디에 들어옵니까? 바로 춘천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산업 생태계가 조성이 된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오는 25일 춘천시 서면 창작개발센터의 스마트토이 비즈센터 개소식과 스마트토이 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이 체결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냐면 여기 춘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좋은 일밖에 없어요. 자, 레고랜드를 통해서 관광산업이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겠죠? 여기는 양대축인데 아까 얘기했던 사막선 케이블카와 그 다음에 레고랜드 그리고 어떻습니까? 거기 호수 주변으로 지금 현재 관광지 조성을 하잖아요. 마리나 리조트라든지 그리고 향후에는 그 위쪽에 위도섬 개발 그러니까 모든 게 앞으로 개발에 대한 호재를 통해서 관광 인구는 더욱더 유입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춘천까지 가는 접근성이 좋죠? 좋아지면서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는데 첫 번째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게 디지털하고 관련된 거 맞죠? 데이터 센터하고 관련된 그런 4차 산업혁명군들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요. 두 번째로는 어제도 제가 얘기했던 대로 바이오 산업들 바이오 산업의 메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진흥원까지 있어가지고 여기는 어떻습니까? 바이오 생태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대한민국에서 바이오의 메카 도시가 형성이 됩니다. 거기다 어떻습니까? 세 번째로는 스마트 토이 산업 이런 생태계가 구축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춘천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어떤 관련 산업들이 들어오고 기업들이 들어오면 인구가 유입이 되고
당연히 인구가 유입이 되면 땅을 활용하게 되는 거고, 땅을 활용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땅값이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요?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앞으로 꾸준하게 있다 보니까 인구 유입 효과로 인해서 땅값은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땅값이 올라가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중요한 게는 어떻습니까? 빨리 개발될 곳으로 들어가야죠. 맞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현실화가 될 때 앞으로 빨리 개발될 지역을 먼저 선점하라. 이분들이.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산홍동 일대.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